대한민국이 정말 큰 마음을 먹었습니다. 돈 없는 가격 장난질에 이번에야말로 보잉 손절각을 보고 있는데요. 그것도 보잉에 남은 사실상 유일한 전투기인 F-15를 두고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성능 개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간과하고 계시지만 KF-21 보라매가 첫 선을 보이기 전에도 대한민국의 공군력은 동아시아권 최강을 논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단일 기체로만 비교했을 때 F-15K는 동세대 F-15 계열기 중 가장 우수한 성능으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심지어 불과 3년 전 F-15EX가 등장하기 전만 해도 보잉의 마지막 제공기로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도 과거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시쳇말로 각국 공군력의 파워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면서 이제는 F-15K마저 구형기종이 된 것 아니냐는 안보 불안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민국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대대적인 성능 개량으로 F-15K의 임무 수행 능력 향상에 나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이 익숙한 얘기이실 겁니다. F-15K 성능 개량이 결정된 게 벌써 약 1년 전인 2022년 12월의 일이니 당연한데요. 그런데 최근 F-15K 성능 개량 사업에 전혀 뜻밖의 전투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F-15 제작사인 보잉의 가격 장난질에 제대로 열받은 대한민국이 드디어 중대한 결단을 내린 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F-15K 성능 개량에 돌풍을 일으킬 대한민국의 역대급 변화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2024에서 2034년으로 예정된 F-15K 성능 개량 사업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사업에만 약 3조 4,6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데요. KF-21 보라매의 개발 비용이 약 8조 5천억 원에 불과함을 감안하면 우리 군이 F-15K 개량에 얼마나 큰 의미를 두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게 대한민국 공중전력에 있어 F-15K는 당장 대체가 불가능한 독보적인 포지션입니다. 이는 F-15K를 전폭기라고 분류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는데요. F-15K는 이름 그대로 전투기와 폭격기 두 가지 임무를 모두 수행합니다. 물론 현대의 전투기는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멀티롤 전투기가 대부분이지만 F-15K는 그 중에서도 특출나게 뛰어납니다. 먼저 전장 19.4m, 전폭 13m, 전고 5.6m에 달하는 F-15K의 기체는 KF-21 보라매와 비교해도 길이는 2.5m, 폭은 1.8m, 높이는 1m가량 거대한데요. 여기에 이 육중한 기체를 최고 마하 2.5까지 가속할 수 있는 강력한 터보팬 엔진을 두 기나 탑재하고 있습니다. 1차도 입부는 국내에서 면허 생산한 제너럴 일렉트릭의 F110 엔진이 탑재되었고 2차도 입부에는 프레센 휘트니의 F100 엔진을 직도입해 장착했죠. 그리고 이 덕에 F-15K는 어마어마한 폭장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넓은 기체를 바탕으로 공대공 무장용 하드포인트만 8개소에 달하고 공대지 무장 탑재 시 주익 내측 파일런 2곳, 동체 중앙 파일런 1곳에 하드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컨포멀 연료 탱크를 탑재하면 탱크 하부와 측면에 각각 6곳씩 도합열 5개의 하드포인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 무장으로 탑재한 20mm M61A2 기관포 한문까지 더하면 이론상 13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웬만한 폭격기보다 뛰어난 무장 탑재 능력인데요. 오죽하면 북한조차 F-35A보다 F-15K를 더 꺼림칙해 할 정도입니다. 어차피 제대로 된 공군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북한으로서는 제공권 장악 따위는 진작에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오히려 공군력에 투자할 재원을 땅굴을 이용한 게릴라전이나 지하화된 미사일 사일로 갱도와 포병에 투자하는 형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강력한 공중우세 전투기보다 융단 폭격을 날릴 수 있는 F-15K가 더 무서울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F-15K는 현재 우리 공군 전술기 중 자체 중량만 1.4톤이 넘는 KAP-2350 타우러스를 탑재할 수 있는 유일한 전폭기입니다. 대부분의 전략시설을 지하화해둔 북한 수뇌부로서는 그림자만 비춰도 오금이 저릴 수밖에 없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공군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지하시설을 공격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전폭기, 전투기 조합으로 전술기 편제를 구성해왔습니다. 문제는 그 전폭기라는 게 F-15K를 제외하면 1960년대 배치를 시작한 F-4E 팬텀2가 고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KF-21 블록2 개량이 완료되고 공대지 무장 통합이 끝난다면 F-15K의 막중한 임무도 조금은 무게를 떨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F-15K를 대체할 기종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손으로 후계 기종을 개발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F-15K를 개량해서 전폭기의 명맥을 이어나가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에 필요한 예산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민간 사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방산 분야에서는 꼭 상대방의 절박함을 물고 늘어지며 장난질을 치는 기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번에 범인은 바로 보잉입니다. 대한민국이 F-15K 개량을 선언하자 보잉은 미친 짓을 저질렀는데요. 당초 방사청은 F-15K의 핵심 개량 목표로 기계식 레이더 대신 에이사 레이더를 탑재하고 전자전 장비를 개량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무장 능력과 전투력은 뛰어났지만 상대적으로 둔중했던 F-15K의 탐지 능력을 향상함으로써 저기업을 자동으로 포착, 제모 등을 살포하여 생존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는데요. 구상 자체는 F-15K라는 호랑이의 날개를 다는 격이니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상대가 가격 장난질의 대가인 보잉이라는 게 문제였는데요. 제작사인 보잉은 F-15K의 성능 개량을 의뢰하려면 대당 9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보태면 새 F-35A를 도입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바가지도 적당하면 넘어갈 텐데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물론 보잉이라고 명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보잉은 2020년대 이후 꾸준히 내리막길을 걸으며 초거대 방산기업이자 미국 꼴찌의 항공기업으로서의 입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잠초계기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같은 대형 지원기 분야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술기는 사실상 F-15EX 하나뿐이고 민항기는 에어버스에 밀려 그러기 상태입니다. 어떻게든 F-15EX로 기사회생을 노려야 할 처지인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계획대로 F-15K의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를 개량하면 미 공군에서 운용 중인 F-15EX와 사실상 성능 차이가 없습니다. 보잉으로선 제대로 봉을 잡은 기분일 것입니다. F-15EX급 레이더와 항전 장비는 미국 전용이라 F-15K 개량용으로 추가로 개발해야 하고 심지어 관련 부품은 진작에 단종되어 단가가 기존 대비 3배나 뛴 상태입니다. 보잉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타이밍인데요. 보잉이 개량 단가로 얼마나 헤쳐먹든 우리 쪽에서는 도무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일각에서는 보잉이 F-15K를 전량 퇴역시키고 대신 F-15EX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과도한 금액을 제시했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인데요. 여기에 제대로 넘어간 게 일본입니다.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F-15J를 F-15EX 사양으로 개량하려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터무니없는 개량 비용에 총 200대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68대만 개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잉의 충고에 따라 폐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 일부를 해체해 엔진을 팔아서 F-15J 개량에 쓰겠다는 어이없는 구상을 하고 있죠. 이 어이없는 얘기는 이쯤에서 잠시 줄이고 문제는 돌고 돌아 그래서 F-15K 어쩌지로 돌아옵니다. 우리 공군에서 운용 중인 F-15K는 59기 전략적 중요성을 생각하면 일본처럼 개량을 포기하거나 일부만 개량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대한민국에는 일본과 다른 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겐 KF-21 보라매가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KF-21 개발 과정에서 습득한 자체적인 고성능 A사 기술과 전자전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A사 레이더 기술부터 보면 KF-21용으로 개발된 A사 레이더는 안테나부터 반도체, 송수신 모듈까지 대부분의 핵심 구성품이 동일한 주파수 대역의 다기능 레이더에 100% 재적용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KF-21용 A사 레이더뿐만이 아니라 바다의 전투 함정부터 지상, 공중 가리지 않고 국산 A사 레이더 개발이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당장 멀리 갈 것도 없이 FA-50용으로 소형화된 A사 레이더 역시 KF-21 개발 과정에서 관련 기술을 선행 습득한 덕분입니다. 이는 전자전 장비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대한민국은 마찬가지로 KF-21을 개발하면서 체프, 플레어부터 제밍 방사까지 통합 제어하는 EW 수트를 개발했는데요. 이는 EWCRWR 기능으로 위협 신호를 수신해 자체적으로 분석하여 자동으로 적이 공격에 기만 대응합니다. 여기에 더해 타겟팅 포드인 EOTGP는 이미 국산화하여 통합에 성공했고 대방사 유도탄2와 함께 미국의 ANASQ 213급 표적화 시스템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얘기지만 쉽게 말해 전투기가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필요한 조준기, 피하 식별 장치, 적이나를 로곤하는 걸 방해하는 기만 장비까지 전부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건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해당 기술을 F-15K 개량에 적용하는 방향을 연구 중입니다. F-15K 개량의 핵심은 기계식 레이더인 AN/APG-82V1을 1000개 이상의 모듈을 탑재한 A사 레이더로 변경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시기 CM, RWR, IFF 장비를 현대화하는 건데요. 대한민국의 경우 원천 기술이 있으니 KF-21용 A사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를 변형해 탑재해버리면 개량 가격을 극단적으로 감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쯤에서 미국이 어떤 놈들인데 그걸 허락하겠냐 싶은 분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F-15K는 계약 형태가 조금 재미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F-15K를 도입한 1, 2차 FX 사업 때만 하더라도 보잉은 F-15 생산 라인 폐쇄까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산소호흡기를 달아준 게 바로 대한민국이죠. 덕분에 대한민국은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F-15K 도입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는데요. F-15K가 동세대 계열기 최고 성능이 된 것도 그렇고 우리의 안보 환경에 걸맞는 고유 영상 장비가 다수 탑재된 것도 이 덕택입니다. 일례로 F-15K는 항공전자 계통 부품 219종 중 159종을 우리 공군만의 고유 영상으로 탑재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PBL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정비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손으로 자가 정비가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F-15K의 가동률을 상당히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자가 개량을 위한 기술 노하우까지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F-15K 개량에는 어쩔 수 없이 미션 컴퓨터도 교체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전투기가 습득한 정보는 모두 기계어로 변환되어 저장됩니다. 이 기계어를 인간의 언어로 변환하지 못하면 미사일을 운용하는 게 불가능한데요. 이를 컴파일과 디컴파일 정보 자체를 소스코드라고 부릅니다. 미션 컴퓨터는 이 일련의 과정을 수행해주는 장치인데요. 다만 이 소스코드는 최중요 기밀사항이라 무슨 일이 있어도 타국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F-15K에 대한민국의 A사 레이더나 전자전 장비 탑재를 거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F-15K 개량에는 미션 컴퓨터 교환까지 필수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고유 영상 장비를 탑재하고 자가 수리까지 해오던 터라 소스코드 알고리즘까지는 몰라도 암호화된 정보를 교환하는 데까지는 접근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군사 기밀을 지키면서도 원하는 무장을 통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수십 년간 쌓아온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력이 또 한 번 난관을 헤쳐나갈 자산이 된 셈인데요.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만들었나 보다 무엇을 만들 수 있느냐를 물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기술의 결과물이 아닌 기술 그 자체를 보유한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